아산시 내륙 어촌 재생사업 커뮤니티 센터 조성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내수면 어업 활성화의 첫걸음이 될 전망입니다. 세종시 한 국민주택의 분양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격 물량 70세대에 대한 청약이 14일부터 진행됩니다. 당첨만 되면 로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를 짚어봅니다. 천안시가 취업준비생에게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대여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사립유치원 교사 기본급 보조금을 3만 원 인상하는 등 재정지원 확대 방안을 내놨습니다. 세종시 인재육성 평생교육진흥원이 긴급복지 지원 장학금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낙후된 아산 지역 내수면 어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내륙 어촌 재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어민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커뮤니티 센터 신축은 물론 어업 기반 시설도 확충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내수면 어업계가 활동하고 있는 아산호와 삽교호, 영인과 인주, 선장 등의 모두 74가구가 이곳의 어족 자원을 바탕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장과 인주 등에는 배를 댈 수 있는 접안 시설조차 없고 작업 시설도 열악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어족 자원마저 감소하면서 내수면 어업의 경쟁력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수면은 이제 그 선착장이라든가 이 선박 접안 시설 또 작업장 그런 게 다 전무합니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조업에 임하다 보니까 안전이나 모든 자연재해에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낙후된 아산 지역 내수면 어업계를 살리기 위한 어촌 뉴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내수면 어민들의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커뮤니티 센터가 첫 삽을 떴습니다. 센터에는 어민들의 교육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학생들이 물고기 교육과 탐방을 할 수 있는 생태 체험장과 동자개와 붕어, 참개 등 토종 수산 종자를 양성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됩니다. 여기에 낙후된 선착장 개선과 부유식 작업장 등 어업 기반 시설 6종도 설치될 예정으로 모두 51억 원이 투입됩니다. 시는 어촌 재생 사업을 통해 어민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내수면 수자원을 활용한 체험 기회 확대로 내륙 어촌의 재생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신규 사업이라든가 또 우리 어족 자원을 더 늘릴 수 있는 또 우리 어민들이 더 경제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낙후된 기반 시설과 줄어드는 어족 자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산 내수면 어업계가 내륙 어촌 재생 사업을 통해 다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올해 1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농촌 주택 개량 60동, 농촌 빈집 정지 95동, 슬레이트 철거 243동 등입니다. 각 사업별 신청 대상이나 지원액은 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되며 사업 신청은 오는 14일까지 건물이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천안시가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 청년 품격 옷장을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천안 지역 고3 재학생과 대학 졸업 예정자, 천안에 1년 이상 거주한 취업 준비생입니다. 대여점은 각 구마다 한 곳씩 지정돼 있으며 3박 4일씩 1년에 최대 3번에 걸쳐 빌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2030 청년복지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올해 세종시에서 아파트 분양의 첫 포문은 기존에 있는 한 국민주택의 분양 전환 후 남은 자녀 세대 70호가 될 예정입니다. 59제곱미터 아파트 공급가가 1억 4천만 원 정도여서 당첨 즉시 상당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어 청약 열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 공공건설 임대아파트로 준공된 세종시 도담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 기존 임대인들에게 우선 분양 전환을 실시한 결과 965세대 중
70세대의 부적격 물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부적격 물량 70세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오는 14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청약이 이루어집니다. 분양 물량 70세대 중 50세대는 특별 공급, 나머지 20세대는 일반 공급입니다. 공급 면적은 모두 59제곱미터, 공급 금액은 1억 4,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입니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다 보니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치면 바로 입주하거나 즉시 매매도 가능합니다. 현재 주변의 59제곱미터 아파트 시세가 5억 원 안팎에 형성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당첨 시 3억 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예상됩니다. 말 그대로 로또인 셈입니다. 입지는 세종에서는 최고 좋은 입지예요. BRT 가깝지요. 홍대병원 입지, 고속도로 바로 나가볼 수 있지. 지금 5억 전후로 보시면 5억 전후. 네. 당첨만 되면은 로또니까. 다만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한 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고 당해 지역 50% 우선 공급 후 나머지 50%는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모집 공고문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나 세종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유문상 세종 미래교육 시민연대 대표가 세종시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유 대표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현재 세종 교원들은 과중한 행정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학생들은 선택이 제한된 교육과정 안에서 과거와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세종의 교육 환경과 학교 문화 등을 미래지향적으로 새로 디자인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 공약으로는 학교 급식의 친환경 전환과 고등학교 학부 인턴제 운영, 세종형 공립대안학교 설립 등을 내놨습니다. 한편 유 대표는 세종국제고등학교와 조치원 중 금호중학교 교원으로 재직한 바 있습니다. 재단법인 세종시 인재육성 평생교육진흥원이 올해 긴급복지 지원을 위해 3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2022년도 긴급복지 지원 장학생 선발 계획을 확정하고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장학생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자격은 세종시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중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며 단순히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학생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위기 등 가정 형편을 고려해 선발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올해 세종시 관내 사립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기본급 보조금이 지난해 월 81만 원에서 올해 84만 원으로 3만 원 인상됩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확대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보조금 인상을 비롯해 올해부터 명절 휴가비 항목을 추가로 신설해 설과 추석 명절에 각각 10만 원씩 모두 2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사립유치원 학급 운영비도 지난 1월부터 학급당 45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3만 원 인상했으며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한 휴직 시 육아휴직 수당도 신설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가 오는 16일까지 전동 일반 산업단지 산업시설 용지를 분양합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분양 면적은 87,452제곱미터에 분양 획지로는 14획지입니다. 이곳의 입주 가능 업종은 의료용 물질이나 의약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등이며 분양 가격은 제곱미터당 51만 3천 원입니다. 세종시는 획지별로 신청을 받아 입주 심의 후 적격자를 입주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며 토지 사용 가능 시기는 2024년이지만 이는 예정 일정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한 5분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세종시 한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찬영 의원인데요. 해외에서 활동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매 3월과 8월이 되면 대한민국은 3.1 독립운동과 광복을 기념하며 독립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우리의 뿌리임을 되새깁니다. 본 의원은 이민년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 사회가 국경일을 단순히 일회성 행사나 쉬는 날로 보내지는 않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은 장기간 외세의 침입으로 순환을 받아왔으나 단결된 힘으로 조국을 지켜냈습니다. 구국 활동의 중심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 해외 곳곳에서 목숨을 바치며 활동했던 독립유공자 분들이 계십니다. 일제와 싸우다 목숨을 잃은 독립운동가는 15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유공자로 인정된 것은 17,0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유공자 중 훈장을 전달받지 않은 분은 전체 39%인 6,668명이며 이 중 2,300여 명은 해외에서 활동한 독립유공자입니다. 독립유공자들은 일제 탄압을 피해가며 가명을 쓰거나 행적을 지우고 활동했었기에 후손을 찾는 일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대가 지나면서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들 중 상당수는 그들의 선조가 무엇을 했는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우리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되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보훈처 등 정부 부처에서는 1995년부터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을 정부 주도로 개선해 국가적 차원의 책임감을 높여왔습니다.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행사, 한국국적수여사업 등을 추진하며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귀국했을 경우 거주지와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NGO나 민간 기업 등을 중심으로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을 찾고 지원해주는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가 많이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그들의 후손을 마지막까지 찾아 그 뜻을 기리고 돌보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며 중앙과 지방할 것 없이 모두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일입니다. 우리 시는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사안들을 규정하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독립유공자 유족인 43명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은 해외까지 다다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세종시가 적극 나서서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예우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먼저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을 우리 시에 초청하여 한국 문화와 언어 또는 취업 프로그램 등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을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전남교육청은 2019년 쿠바 거주 한인 독립운동 후손 2명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를 접하고 쿠바에 들어가 안정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귀화를 희망하는 후손들에게는 세종시 정착을 돕기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특성화고를 통해 취업과 진학을 지원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귀화를 구체적으로 돕는 것도 고민해 볼 만한 사항입니다. 세종시 거주 4에서 5대 후손들에 대해서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은지 살펴 장학금 등의 혜택으로 명예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종시 공공 및 민간단체 등의 해외 독립운동 관련 자료 조사와 연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해외 한인단체와의 교류와 주요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발굴과 정리 작업이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독립운동가와 후손들이 남긴 유물과 그분들의 증언은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그대로 알릴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광복 이후 한국전쟁을 겪은 한국은 독립유공자 후손을 돌볼 여력이 없었고 후손들은 교육할 기회조차 없이 가난을 대물림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자주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유족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에는 인색함이 없어야 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으로 행정수도의 대외적 위상을 갖춰가는 우리 시는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을 통해 사회의 역사인식을 공고히 하는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독립운동을 기억하고 지원하는 것은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과업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아휴직을 하는 남자들이 많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휴직자 비율은 10%대를 맴돌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특수시책으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도입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입니다.
2015년 4.58%에서 2019년 16.47%로 3배 이상 늘었지만 여전히 육아로 인한 휴직은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천안도 마찬가지 5.7%에서 15.97%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여성에 비해 남성 육아휴직이 적은 것은 직장에서의 눈치와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지난해 7월부터 충남에선 처음으로 최대 6개월간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도입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아빠와의 시간을 많이 둔 가정의 자녀들이 이게 또 행복한 가정도 이루고 또 자녀도 많이 출산하고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아빠와의 시간을 많이 또 가질 수 있는 저출산 정책의 일환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법상 육아휴직급여 대상자 가운데 신청일 기준 천안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자녀 또한 천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일반 공무원과 교직원 등은 제외됩니다. 천안시는 기업체 홍보 등을 통해 10년 안에 남성 육아휴직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기업체에서의 우선 협조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시내 기업체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고 양성평등 목표로 해서 저희가 아빠 휴직을 30% 달성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한 10년 기간을 보고 있고요. 그 안에 저희가 기업체에도 방문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아빠들이 또 편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여성이 육아 부담으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된다거나 한편 천안에서는 1월 현재까지 총 152명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지방자치에서 주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그리고 주민조례 청구권이 있죠. 하지만 이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서명 절차가 쉽지 않다 보니 실제 청구로까지 이어지기가 매우 어려운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개통됐다고 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있는 주민투표. 문제는 성립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 실제 주민투표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게 바로 청구 서명의 어려움입니다. 세종시의 경우 지난달 공표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28만여 명. 이 중 15분의 1에 해당하는 18,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야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데 지금까진 직접 만나서 종이 서명을 받아야 하다 보니 사실상 요건을 충족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세종시 출범 후 지난 10년간 이뤄진 주민투표 건수는 전무합니다. 이와 비슷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민투표 청구나 서명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온라인 플랫폼이 만들어진 겁니다. 누리집 이름은 주민 이집적 플랫폼.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개발했는데 8일 17개 시도를 비롯한 전국 시군구 관계자 등이 대면과 비대면으로 참여한 가운데 세종에서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이 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책임도 같이 지는 이런 새로운 세상, 새로운 환경을 세종시 중심의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가 마련했고 PC나 스마트폰 등으로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주민투표를 직접 청구하거나 서명하는 방식으로 청와대 국민청원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여기에선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뿐만 아니라 주민조례 재개정 청구나 서명도 가능합니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참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에 이제 주민 이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우리 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생각입니다. 코로나19 비대면 시대를 맞아 주민 이집적 플랫폼이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주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또 하나의 창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시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평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생활법률 무료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무료 상담소는 변호사와 법무사, 세무사, 납세자 보호관 등 12명이 지정된 날짜에 순차적으로 운영합니다.
상담은 1:1 대면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되며 방문이 어렵거나 단순 상담은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천안문화재단 시립미술관이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도슨트와 전시 안내 등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20세 이상 천안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기초교육을 받은 뒤 주 1회에서 3회, 오전과 오후 시간 중 선택해서 활동하면 됩니다. 봉사자들에겐 소정의 활동비와 봉사활동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아산시가 벼 직파 재배 참여 농가에 영농자재를 지원합니다. 지원 품목은 종자 코팅을 위한 철분과 소석고를 비롯해 잡초 방제를 위한 제초제, 도복 경감을 위한 규산 등입니다. 신청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오는 1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됩니다. 세종시가 지역의 역사를 간직한 유물을 찾습니다. 세종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향토 유물박물관에 전시하거나 교육자료로 활용할 유물 매입을 위해 다음 달 23일까지 매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구입 대상은 지역의 인물을 비롯해 고문서나 고지도, 산업 및 행정 등의 변화상을 엿볼 수 있는 자료와 사진 등입니다. 유물 매도 신청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지만 소유나 취득 경로가 불분명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